안녕하세요. 금요나침반입니다. 자, 먼저 통대한 대출의 이 상품이 어떤 거냐? 저금리 대환 플러스 채무를 통합하는 상품이죠. 채무 통합.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통대한 대출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고금리의 다중채무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고금리의 채무를 저금리로 대환하면서 이 다중채무를 최소 건수로 통합을 한다는 그런 내용의 상품이죠. 자, 이 상품의 먼저 장점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이거 뭐 적으나만 한데 일단 간단하게 적어 볼게요. 자, 저금리로 대환을 하니까 이자 지출이 당연히 감소를 하게 되죠. 그리고 통합한다 했잖아요. 통합을 하니까 대출 건수가 당연히 감소를 하게 되고, 아무래도 건수가 줄어들면 관리하는 데 좀 용이하죠. 자, 월 납입금이 또 감소합니다. 감소. 이자가 평균 이자가 낮춰지고 대출 건수가 통합이 돼 버리니까 납입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여기에다 부수적으로 이제 신용 점수도 상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원하는 분에 한해서 추가 자금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닌 말로 고금리 다중채무를 이용하시는 분이 만약에 통대한 대출이 가능하다라면 솔직히 제 의견은 이용할 수만 있다면 이용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이게 뭐 누구나 다 이용이 가능한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굉장히 좀 복잡하죠. 자, 단점을 한번 볼까요? 단점은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격 조건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한해서 가능하고 대출이 많아도 안 되고 연체가 많아도 안 되고 뭐가 있어 뭐 이런저런 얘기로 자관 많이 안 됩니다. 어찌됐든 이런 내용의 건이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이 통대한 대출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을 전부 다 먼저 상환을 하고 나서 다시 은행에서부터 저금리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대출을 이 통대한 업체에서 다 상환을 해줘요. 공짜로 해주겠어요? 당연히 수수료 받겠죠. 보통 이쪽 업계에서는 수수료를 10%에서 많게는 15%를 많이들 요구합니다. 자, 이거 잘 보면 그럼 적게는 10%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잘 찾아보면 가장 낮은 수수료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셔가지고 이왕이면 가장 수수료를 적게 요구하는 곳에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좀 심각한 문제인데, 상품명을 도용하는 사기. 자, 이건 뭐냐면 이 상품이 제가 이렇게 장점이 좋으니까 이용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이용하는 게 맞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기업체들이 이 상품으로 그렇게 많은 문의를 하면 이걸 역이용하는 거죠. 사기를 치는 거죠, 이 상품을. 그래가지고 뭐 통대안이네, 저금리 대안이네, 뭐 채무통합이네 해 광고를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스팸 문자 이걸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화 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기가 지인 사기 대출, 그리고 보이스 피싱. 지인 사기 대출은 고금리 다중채무를 이용하다 보니까 신용이 안 좋아. 더 이상 대출이 안 돼. 그래서 뭐 관리인에 뭐네 해가지고 지인을 엮어가지고 지인 앞으로 대출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나 좋자고 했다가 지인 죽이는 꼴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정보가 필요하다. 이래버리면 무조건 이건 사기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뭐 보이스피싱 말하죠. 그 어떤 이유로든 간에 통대한 대출은 채무자한테 먼저 돈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외에 뭐 보이스피싱 이 사례건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이 많이 있죠.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바로 업체입니다. 업체. 한마디로 믿을 수 있는 업체냐 이거예요.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인터넷을 뒤져보면
통대안에 대해서 검색하면 통대안은 사기다라는 얘기가 가끔 나와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자, 일단 뭐 이 지인 사기 대출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사기를 당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통대안 대출을 진행하는 업체는 사기를 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정보 플러스 경험이 부족한 업체들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욕심이 또 많은 업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 정보나 경험이 부족한 업체들은 본인들 판단에 충분히 이 사람은 저금리로 대안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라고 판단하고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저금리 대출이 많이 안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저금리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연봉 대비 현재 은행에서 이용하고 있는 저금리 대출이 뭐 50% 이상 괜찮아, 아니면 50%.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통장을 할 필요는 없어. 왜? 이건 수수료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괜히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업체들은 그냥 욕심만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지고 그냥 수수료만 받아 먹으려고. 이런 업체가 있고, 또 하나, 여기에 이제 과다대출이신 분들이 있어요. 과다대출 또는 뭐 연체 이력이 있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통장을 진행을 해봤자 저금리로 똑같이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업체하고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저금리로 나와. 문제는 과다대출이신 분은 나머지 모든 대출이 다 은행에 저금리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100% 나왔다 쳐. 근데 이 사람은 앞으로 더 받아야 될 대출이 100%가 넘어. 또 연봉만큼 더 받아야 돼. 그럼 나머지는 이금융권 이용해야 된다네. 다시 고금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이 채무자가 이걸 끌고 갈 수 있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힘들어요. 당장 이 채무자분이 혹시나 요구를 한다고 해서 진행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 당장 1, 2개월 잠깐 숨 더 쉴 뿐이지, 그 1, 2개월 지나버리면 또다시 이제 더더욱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의 경우에는 저금리 대출은 누가 생각해도 이만큼 나오겠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 나머지를 또 고금리로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거 받아봤자 이 채무자가 이걸로 인해 살아날 수 있냐 이거죠. 이렇게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고금리 비중이 높기 때문에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분들한테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또 연체 이력 있는 분들, 연체 이력 있으면 안 되죠. 특히나 장기 연체 이력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고, 단기 연체 이력도 1년 이내에 있으면 안 되고,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건수가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정보라든가 경험 부족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 이런 업체가 있어요. 추가 비용. 상담할 때는 보통 제일 낮은 데가 10%라 했는데 상담할 때는 뭐 8%네 9%네 더 낮아. 그래서 여기가 좋구나, 여기가 비용이 적게 들구나 라고 해서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 사인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상저상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거예요. 출장비네, 전산비네, 뭐 인건비네, 뭐 해가지고 다 합해놓고 보니까 뭐 15% 돼버려요.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욕심이 좀 많은 업체죠. 어떻게 해서든 고객 잡으려고. 결국에는 최고의 비용으로 때려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여러 업체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거죠. 내가 한 군데에서 여기가 좀 수수료가 적네? 라고 해서 무턱대고 거기만 이용하지 말고, 여기 그래요? 하고 또 다른 업체 알아보고 또 다른 업체 알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가 이 중에서 어떤 업체가 가장 그래도 믿을만 한 것 같다, 아니면 뭔가 좀 나은 것 같다,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 업체를 알아봤는데 어떤 업체는 안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업체는 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때는 반드시 안 된다고 하는 업체의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안 된다는 이유를 해결을 하고 나서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 여기서는 이런 내용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괜찮아요, 진행해 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통대한 대출로 인해서 피해보는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통대한 대출의 장단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